네, 국회 법사위가 오후에 잠시 뒤에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과 여야 각 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초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3박 4일간 방중 일정을 고려해서 국회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어제 갑자기 이제 번복을 해서 오늘 이제 법사위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 이 두 개 이제 특검법안을 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 상정까지 이제 가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일정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정이 좀 바뀌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과 대통령실과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입장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왔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큰 틀에서는 이 다른 점이 없다 하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방법론에서 다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통령 방중 전에 아마 당하고 아마 서로 이제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2차 종합특검이나 뭐 통일교 특검이나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거는 당과 조금 다르다는 게 뭐냐면 예. 당은 말하자면 거칠게 표현하면 당은 그냥 치고 나가는 이런 쪽이라면 예. 대통령실은 조금 더 조율 좀 하면서 가는 게 어떠냐면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이 뭐 돌연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이 되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내일 본회의가요. 이게 원래 여야가 합의를 봐야 본회의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극구 이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 안 해주면 예. 본회의 열기 어려운 거죠. 그것도 무슨 의석수 가지고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건지 난 국회법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의장이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의장이 예. 그런 것까지 총대를 멜런지는 예. 나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한다면 아마 내일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나는 왜 이거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못 보는지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통일교 특검법 가지고 특검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뭐 변협이 하느냐, 뭐 어서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티격태격했잖아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시킬 거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아마 그게 두 가지 쟁점이었던 것. 신천지는 신천지 문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한 신천지나 하여튼 우선 별개로 치더라도 통일교에 대해서는 특검하자는데 여야가 일단은 크게 봐서는 합의를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합의를 못 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실종이다라는 세간의 평을 듣는 게 그런 거를 좀 대승적으로 줄 거 주고 받고 받으면서 타결을 해 나가면서 각자 추구하는 거를 추구해 나가는 난 이게 정치의 묘라고 보거든요. 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 아마도 국민의힘이 계속 극구 반대하면 내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 말씀만 하신다 그러더니 말씀을 참 길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오후에 법사위에서 아마 좀 여야 간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충돌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법사위에서 이른바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법사위에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그냥 묻혀버린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또 법사위가 어떤 의도 때문에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번 사고를 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은 행정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때 입법부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수사권을 견제하고 새로운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입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모아서 합의를 해서 특검을 발의하는 게 정치 도의상 또 입법 취지상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만 한다는 데서는 다 이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갑자기 신천지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야당에서는 대선 진례를 넣자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이게 합의를 못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에서 이른바 자금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예.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건을 지난 8월에 알면서도 뭉갰다. 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신천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양건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기싸움 할 문제도 아니고 특히 여당이 수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게 할 건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 처리하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제발 국회가 이럴 때라도 네. 제대로 연초부터 독주하고 막고 싸운 이런 모습보다는 합의해서 타협해서 국민들 앞에 뭔가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후 법사위 그리고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릴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사과했고요. 또 당명 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최근에 극우 유튜버로 봐야 되나요? 고성국 씨가 이제 입당을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징계 여부를 이제 결정할 윤리위원장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를 이제 옹호했던 인물이 또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이제 나 잘 모르겠네 누군지. 예, 유민우 씨라고 네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좀 괴리감이 보인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저 당 쇄신안은? 일단 뭐 잘못된 수단이었다 사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건 기본적으로 이미 당에서 표명해 왔던 내용에 불과하다. 예. 새로운 것은 없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 대표의 입에서 12.3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건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또 이제 당의 쇄신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명 바꾸는 문제도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매우 뒤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과연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분위기를 바꾸는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작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제 당명 개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쇄신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의 기대치가 1이라면 2를 던져줘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은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걸 일단 혁신을 이야기했으면은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넘는, 두 단계 더 넘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학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 12.3 그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수단이라고 했었죠.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런 표현을 쓴 모양인데 그러면 수단이 잘못되고 그럼 목적은 옳았단 얘기인가요? 이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980년 진짜 기억하기도 끔찍했던 그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44년 만에 일어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행위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수단이 잘못됐으니까 목적은 그럼 정당했을까? 이런 난 의문을 좀 남기는 그 언설이라고 좀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의 중요한 건 이 겉과 속이 같아야 국민한테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이게
뭐 당명을 바꾼다, 뭐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발상인데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현대 정치사에서 이 짝이든 저 짝이든 이제 당명을 하도 바꿔서 네. 저도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만 과거에 예. 뭐 무수히 이름이 바뀌어서 어떤 때 내가 국회에 있을 때 무슨 당 소속이었든지 잘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예. 있거든요. 예. 저쪽도 마찬가지.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또 뭐로 바꿀지 모르겠어요. 뭐 윤어게인당으로 바꾸려는가. 왜냐하면 내가 왜 윤어게인당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겉으로는 뭐 이게 사과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내용은 지금 뭐 고성국 같은 사람이 다 뭐 했는 사람인지 그 계엄 와중에 예. 계엄 탄핵 와중에 뭐 했든 공개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적극 옹호했던 사람이라고 계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입당하는 걸 그대로 용인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사람이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또 교수, 뭐 윤리위원장에 뭐 선출을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겉으로는 대표가 나와서 고개 꾹꾹 숙이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의 얼굴을 하고 실체는 늑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죠. 제대로 된 이 실체와 그 겉모습이 이 형식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말하는 정말 당의 변화와 쇄신 이런 걸로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이제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고 정청래 대표는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당내에서도 선당 후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또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12일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버팅기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에 의하면 또는 여러 어디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참 묘한 이 습관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휴대폰 녹음 기능이 뭐 있다고 하는데 써본 적도 없고 뭐 쓸 필요를 못 느꼈는데 이 김병기 의원 경우는 상대방과 통화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한 것까지 다 녹음을 해서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유력지에 어디 기사에서 제가 엊그제 어젠가 방송에 나와서는 그런 건 없다고 했죠. 또.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계속 부인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럴까 이렇게 버틸까 이게요. 작년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공천관리위 간사 역할을 하고 당 조직당담 부총장을 하면서 당 지도부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 의중을 충실히 실어나르는 그런 마름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게 알만한 사람들 다 중평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혹시 그런 거 녹음 테이프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불똥이 튈까봐 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있지 않나 이런 추측들이 자연히 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이 사람이 버티는 거 아닌가. 버티는 거다. 뭐 이렇게들 지금 추측을 하는데 저는 이 정도 나왔으면요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우선 탈당하고 탈당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나온 뭐 이런 각종 그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난 의원직 사퇴도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뭐 탈당은 기본이죠. 본인이 속한 정당의 소속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은 나오는 게 맞고요. 검찰 수사에 경찰 수사에 정확히 응해야 될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의원직 사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 네. 상식선이라면 이미 민주당의 그동안의 역대 의원들 보면 탈당을 해서 불을 끈 다음에 다시 복당하는 게 상례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이유가 뭘까? 본인은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뭐 호텔 식사라든지 무슨 예. 항공사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보좌관 수준의 폭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은 녹음 파일을 공개됐다. 그 예. 녹음 파일을 공개는 여당의 공천과 관련된 치부를 깊은 치부를 드러낸 거다. 돈과 관련된. 근데 그것이 드러날 정도, 공개될 정도라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와 관련해서 뭔가 억울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김병기 의원이 많은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거치 표명이 중요할 것 같지만요. 어찌됐든 특검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명확한 의혹을 풀어가는 수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그 국빈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귀국합니다. 그래서 방중 기간에 이제 시 주석을 만났고 중국의 이제 1, 2, 3인자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양국 관계 복원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실익이 없었다 입장차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네. 보건데 지난번 그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이 대통령이 처음 대면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 2달 만에 만났습니다. 예. 이런 만남들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얼마나 나누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잦은 만남, 그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 간은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국가 원수 간에 어떤 그 신뢰를 쌓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각종 어디 그 논평이나 해설 예. 등을 보면 이번에 한중 사이에 이 공동 발표문이 주요 사안에 대한 그건 없었죠. 예. 공동 발표문이 없다. 네.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건 좀 더 취재들을 해봐야 알겠는데 그건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았다. 근데 다만 이렇게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안 의원님. 예. 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만나면 만나서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멀어진 만큼이나 이번에 공동 발표문도 없었고요. 언론 발표문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견 차이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한 격이었다. 다만, 중국 측의 주장에 우리가 모두 주고 예. 중국 측 입장에 반영된 그런 공동 성명이 안 나온 것만이라도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한중 문제는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만남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